소설 들려주는 여자. 안녕하세요. 소들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섬진강 시인 김용택과 아내 이은영, 그리고 시인의 모친 박덕성 할머니가 함께 쓴 나는 참 늦복 터졌다입니다. 이 책은 80이 넘어 더 이상 집에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쇠해 병원에서 지내게 된 박덕성 할머니가 바느질을 시작하고 한글을 깨치며 건강과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된 과정과 90년 인생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나는 참 늦복 터졌다. 박덕성 구술, 이은영 글, 김용택 역금. 사랑은 책임과 의무가 아니다. 사랑은 마음이 가는 것이다. 내 마음이 저절로 상대에게 가 닿는 마음이다. 글쓰기를 하면서 내 마음이 어머니께 새롭게 가닿았다. 어머니가 새롭게 내게 다가왔다. 이 책은 어머니께 불리한 책이다. 순전히 내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일방적이다. 어머니가 이 책을 읽을 수 있다면 두 주먹을 쥐고 벌떡 일어나 나한테 달려와서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냐고,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냐고, 나는 너한테 할 말이 없을 줄 아냐고, 보자 하니까 요것이 못하는 소리가 없다고, 해도 너무한다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별꼴을 다 보겠다며 한바탕 퍼붓고도 모자라. 다시는 너 같은 며느리 보고 싶지 않다고 하실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책을 읽을 줄 몰라 다행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말을 글로 쓰고 나니 이상하게도 속이 후련하다.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느낌이다. 어머니는 체구는 작지만 강단이 있고 당찬 분이다. 속에 담아두는 말이 없고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기면 그게 누구든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금방 달려가서 그 사람과 한바탕 싸우든지 아니면 단판을 짓든지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온다. 사람 사이의 일이든 농사일이든 거침이 없다. 부지런하기로 말하자면 어머니 따라갈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이 일 저 일, 이 집 저 집,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신다. 어머니와 함께 살던 어느 날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은 너무 걸어다녀서 발바닥이 뜨거웠다. 사람이 이렇게 부지런해질 수도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애정이 깊으면 그 사람의 아픔이나 상처가 내 가슴에 곧바로 박힌다. 어머니가 며칠이 멀다 하고 병원을 다니시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실 때는 그래도 괜찮았다. 연세가 드셨으니 또 일을 많이 하셨으니 아플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치료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이제 집에 못 가겠다고, 병원이 더 편하다고 하실 때, 내가 집에 가는데도 그냥 병원에 있겠다고 말했을 때,
어머니를 병원에 두고 나온 나는 병원 주차장 은행나무 밑에 오래오래 앉아 있었다. 사는 게 뭔가 싶었다. 그때를 생각하니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2014년 봄, 이은영. 어머니가 제일 좋았을 때 1. 어머니는 살면서 언제가 제일 좋았어요? 나는 용택이 선생 된 때가 제일로 좋았다. 저 건너밭에서 누구 시아버지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용택이가 오메 부르며 뛰어오더라. 저놈이 미쳤나 넘어지려고 왜 저렇게 뛰어온다냐 하고는 일을 했다. 용택이가 오더니 오메 아버지 나 선생 됐어요 하더라. 으잉 이게 뭔 소리요. 우리 용택이가 선생이 되다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시상에 우리 용택이가 선생이 되다니. 나는 그때가 제일로 좋았다. 우리 용택이 선생 된 때가 누구 시아버지가 키우던 소 한 마리 턱하니 팔아서 용택이 광주 양성소에 보냈다. 참말로 좋았지. 어머니가 제일 좋았을 때 2. 다시 생각해보니. 생각해보니 아니더라. 뭐가요? 이 용택이 선생 된 때보다 네가 용택이하고 산다고 우리 집에 왔을 때가 제일로 좋았더라. 네?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어머니. 아유, 들어봐, 이 작그사. 그 하루는 네가 우리 집에 왔는데, 응? 그 뒷집 사는 정남이가 나를 살짝 불러내더니 저 아가씨 누구냐고 하더라. 누구기는 누구여 나도 몰라 하고는 팽 돌아서 왔더니 정남이가 그 쫓아와서는 용택이 각시될 사람이여 저 아가씨 잡아요 하더라. 누구 속 터져 죽는 걸 보려고 그려. 영만이 친구디야 됐어 하고는 밭에 가서 밭을 매는디 아이고 썩을 놈 저런 각신 하나 물어오지 옌뱅한다고 그 도시 나가서 살라고 해도 나가도 않고 그냥 이 총구석에 들어박혀서 무신놈의 신은 쓴다고 그냥 아나씨 아이고 용택이가 미워 죽겠더라. 그래도 자꾸 네가 욕심이 나더라. 아니요 이러면 안 되지. 아이고 저 아가씨는 이제 24살이라는디 아이고 우리 용택이는 아이고 내가 도둑년이다. 욕심낼 걸 욕심내야지. 그냥 밭을 호미로 득득 긁었다. 그러고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 네가 우리 집을 왔다 갔다 하더라. 하루는 아침에 밥을 하는데 용택이가 부엌 들어와서는 엄마 쉬 하면서 손가락으로 지 입을 가리더라. 왜 그냐? 엄마. 근게 왜? 은영이 애기 가졌디야. 부직갱이를 집어 던지고는 펄짝펄짝 뛰었다. 인제 됐다. 용태가 인제 됐다. 아이고 인제 나는 살았다. 어머니가 제일 좋았을 때 3. 또 생각해보니. 민세 가졌다고 했을 때 나는 인제 살았다. 어머니가 11월에 병원에 가셨으니 곧 겨울이 왔다.
어머니가 안 계시는 집은 적막해서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었다. 가끔 가보면 어디 앉을 곳이 없었다. 집 1. 달이 훤히 떴을 때 집을 보면 집이 그렇게 이뻤다. 어머니, 시골 갔다 오니까 좋죠? 함은 좋고 말고. 따뜻해지면 더 자주 가요. 응, 그러자. 어느 날은 보일러가 터져 부엌 바닥에 얼음이 쫙 깔려 있었다. 날이 풀려 얼음이 녹으니 부엌도 엉망이고 겨우내 돌보지 않은 집도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집을 보시면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았다. 이따금 어머니가 내가 죽으면 이 집을 어쩌구나 하시면 어머니도 무슨 죽어서까지 걱정이 돼요 하며 웃었는데 어머니가 집을 떠나게 된 것이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집을 치우기 시작했다. 하루는 집을 치우다 말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도 했다. 어머니가 안 계시는 이 집을 상상이나 해봤는가. 집을 깨끗이 정리해 놓으니 그래도 마음이 좀 안정이 됐다. 방에서 나온 어머니 물건은 재봉틀 하나와 낡은 밥보자기 5개가 전부였다. 어머니가 가꾸시던 텃밭에 상추 씨도 뿌리고 고추, 가지, 토마토도 심었다. 집 2. 햇살이 따뜻한 어느 봄날, 어머니를 모시고 시골에 갔다. 집을 둘러본 어머니 입이 한 방만큼 벌어졌다. 언제 그렇게 집을 치웠냐? 좀 됐어요. 민수의 아빠 따라 여기저기 강연 돌아다닐라, 병원 다닐라, 언제 시간이 있어서 집을 그렇게 공당같이 치워놨냐? 좋아요, 어머니. 함은 좋고 말고. 나는 나가 없으면 집이 나간 집 같을 줄 알았다. 어머니는 제가 보통 깔끔한 사람이어야죠. 그건 그렇지. 아이고, 시상에나 내가 이제 아무 걱정이 없다. 시집 온 날. 시집을 오는데 신랑 얼굴도 모르고 시집을 왔다. 시집 온 날 방에 불을 많이 떼고 방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저쪽에 신랑이 있다고 가르치더라. 마당을 봤더니 새 신랑 둘이 서 있더라. 나는 천담 고모부가 내 신랑인 줄 알았다. 근데 밤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라. 한눈에 반했지. 이쁘더라. 네 그 시아버지가 보통 잘생겼냐? 키도 3단같이 크고. 그래서 그렇게 바람을 피웠지. 첫날 밤. 어머니, 아버지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함은 반했지. 이쁘더라. 응? 내가 봐도 너 시아버지가 아까웠다. 난 이렇게 조그맣고 못났는데 내게는 과분한 사람이더라. 어떻게 저런 사람을 따라 살까 했더니
아들, 딸 쑥쑥 낳고 나중에는 내가 큰 소리치고 살았다. 생긴 것은 대통령도 하라면 아까운 사람인데 그렇게 쉽게 죽더라. 응? 시아버지의 바람개. 아니, 무슨 결혼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바람을 피워요? 그 말도 마라. 너가 아버지 속 바람만 피고 살았다. 아유, 야야, 나 이야기 그만할란다. 왜요? 왜요, 어머니? 며느리 붙잡고 이런 얘기한다고 그 네 시아버지 무덤에서 살아나올라. 살아나오면 좋죠, 뭐. 에이, 예비가 안 돼. 부직갱이. 어머니, 저는 자식 둘 키우기도 힘이 드는데 여섯이나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때는 뭐 시방같이 벌벌 떠면서 키웠간디. 일하느라 바빠서 이 자식 새끼들 돌아볼 수도 없었지. 다 뭐 지그들끼리 컸지. 응? 이 해는 서산을 넘어가고 밥은 해야 하고 마음은 바빠 죽겠는디. 이 새끼들은 그냥 방에서 쿵쿵거리면서 싸우고 그냥 밥하다 말고 이 부직갱이를 들고 쫓아 들어가면 이 새끼들이 이 문으로 도망가고 응? 저 문으로 도망가고 그러다 보면 이 맴이 풀리고 그러면서 살았지. 용구. 피난감 다 와서 아버지 31살, 내가 24살 때 용구를 낳았다. 먹을 것이 없어서 용구가 텔레비 나오는 아들 마냥 말랐었다. 용구가 외국 가서 5만 원씩 1년이나 보내줘서 호강했다. 용만이. 용만이를 대학 보내지 말자 했더니 용택이가 어떻게든 가르치자고 보냈더니 이 잡놈이 그냥 술만 먹고 건달이 돼서 놀기만 하더라. 취직됐다고 서울 가본 게 이불도 더러운 것 없고 야야 너를 어쩌거나 했더니 엄마 나한테 소로 온다고요. 어떤 골빈년이 너한테 오겠냐 이 참놈아. 용만이가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지금은 각시를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살더라. 해숙이. 해숙이 여운다고 본 게 나한테 갯돈 탄 거 7만 원이 전부더라. 어쩌겠냐 용태가 해숙이가 시집 간다고 하는데 100만 원은 있어야겠다 했더니 용태기가 그려 엄마 내가 해줄게요 하더라. 이불은 명농사져서 솜 타놓은 게 있는디 돼지 한 마리에 7만 원이면 됐는디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100만 원 갖고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내가 용태기한테 아이고 어쨌거나 용태가 100만 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100만 원이 더 있어야겠다 했더니 용태기가 두 말도 안 하고 그래 엄마 내가 100만 원 더 해줄게 하더라. 내가 고마워서도 눈물이 나고 미안해서도 눈물이 났다. 나중에 돈이 모자라 큰집 큰아버지한테 40만 원 빌렸다. 큰아버지가 어찌나 그 돈 달라고 보채는지 하루는 내가 아버지가 없으면 큰아버지가 아버지나 매한가진디 나도 그 돈 못 줘요 시숙 하고 대들었더니 다시는 돈 달라고 안 보채더라. 이 해숙이 시집 보낼 때 아무것도 안 해간다고 했는데 챙기다 보니 트럭이 2개나 됐다. 아무것도 안 해온다더니 트럭 2개가 들어가니 해숙이 시어머니가 깜짝 놀랬다더라. 어머니, 그때 저도 있었어요. 저 민세 가져서 배불렀었잖아요. 그려 너도 있었지. 네.
어머니, 지금은 돼지 한 마리에 30만 원은 가요? 글쎄다. 20만 원은 넘겠지? 꽃. 봄이면 할미꽃, 물국꽃, 머슴둘레, 그리고는 진달래가 핀다. 둥글레는 가을에 피고 도라지꽃도 이쁘다. 나는 그 중에 가을 국화가 이쁘다.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베란다로 나갔다. 날씨가 좋아서 밖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 우리 오늘은 뭘 쓸까요? 엠병한다. 또 써? 모르겠다. 생각도 안 해놨는디. 그러면서 바로 복숙의 학교 간 이야기 쓰거나 하신다. 복숙이. 복숙이가 고등학교를 끝냈으면 됐지. 대학을 간다더라. 혜숙이 고등학교 보낸다고 할 때도 내가 용택이한테 우리 동네에 고등학교 나온 여자애들이 없는디. 가인애가 중학교 나왔으면 됐지. 무슨 고등학교냐고. 다른 집 자석들은 국민학교만 나오고도 서울같이 돈 벌어서 논도 사주고 부모 용돈도 착착 주는디. 응? 혜숙이도 학교 그만 보내고 돈 벌러 보내자 했더니 용택이가 그 쬐그만 것들이 돈 버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고 절대 안 된다고 어찌나 난리를 쳐서 혜숙이도 그 고등학교를 보냈잖냐. 근데 이 가인 애들을 더 가르쳐야 한다고 이 복숙이를 대학에 보내자고 하니 아이고 내 억장이 무너지더라. 저는 혼자서 저렇게 있으면서 장가도 가야 하고 아버지는 아파서 방바닥을 치고 누웠는디 마루에 신문으로 뭐가 쌓이길래 풀어봤더니 돈 뭉치더라. 응? 가슴이 콩 내려앉더라. 그때 돈 50만 원이면 큰 돈이다. 용택이가 확 뺏어서 들고 학교로 가더라. 복숙이를 붙잡고 앉아. 네가 말해라. 복수가 학교 안 간다고. 이 속빈녀라. 오빠가 저렇게 혼자 있는데 너는 대학교를 가고 싶냐? 응? 우리 집 형편이 대학이라니. 오빠가 내 말 안 들은 게 네가 말해라. 나 대학 못 간다고. 응? 복숙이 저것도 안 간다는 말을 안 하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서 내가 학교로 쫓아갔다. 학교에 갔더니 큰집 재원이도 있더라. 재원아, 네가 좀 말려라. 복숙이 대학 가면 안 된다고. 응? 근데 이놈도 작은 엄마 여자들을 더 가르쳐야 돼요 하더라. 아이고, 내가 졌잖냐. 학교에서 집으로 휘청휘청 걸어왔다. 복숙이가 대학교를 가고 어느 날 집에 와서 말하더라. 엄마,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갔네. 복숙이가 전주에서 군산으로 학교를 다녔잖냐. 잘했다 이년아. 그게 누가 너 보고 대학 가랬냐. 그냥 당장 그만둬. 휴, 속이 찢어지더라. 그 심정이 오죽했거냐. 용태. 용태가 쫄랑쫄랑 병원을 왔다 갔다 해서 좋았는데 이제 일이 끝나서 간다고 하니 참 서운하다. 나도 그곳이 막동이라 걸리고 저도 내가 걸리고 아버지가 죽을람서 용태기가 제일 걸린다 하길래 내가 무시 용태기가 걸려 다 컸는데 용태가 걸리지 했더니 아니요.
용태는 성들이 있어서 도와준 게 우리 용태기가 제일 걸려. 용태가 너 그 엄마 나무 못하게 연탄 보일러 놔줘라. 꼭 보일러 놔줘라. 용태가 네가 제일로 걸린다. 그러고는 가버렸다. 어머니 옛날 이야기는 민세 아빠가 반이다. 자꾸 눈물이 고인다. 가슴이 먹먹하다. 어쩐다냐. 내 마음은 시방도 고향 산천 봄 산에 가 있는디. 날 새고 나니 천지간에 꽃잎이 저리 흩날렸더라. 산과 들에 나가지 못하는 어머니는 산벚꽃 꽃가지를 불러다가 마음 가장자리에 술을 놓았다. 한 땀 한 땀 바늘 끝이 떨리고 꽃실이 딸려갈 때마다 살새 소리가 꽃가지 사이로 새어나온다. 농사. 봄이 돌아와서 못자리를 하려고 노디 건너 대나무를 져다 놓고 비닐로 져다 놓고 씨나락 질궈서 씨나락 져다 놓고. 근데 점순내 콩타작 파타작은 다 했디야? 몰라요 어머니. 나는 농사 짓고 사는 일이 재밌었다. 그래도 언제 울었냐는 듯이 감쪽같이 일을 하고 살았다. 아들, 딸 6남매를 전국에다 다 땡겨 놓고 나가 혼자 이게 뭔 일이냐. 나가 이럴라고 살았던 거 어쩐지도 모르고 아들, 딸을 낳아서 영감은 먼저 가버리고 나는 일이 재밌어서 했는데 지금은 후회가 된다. 저그들은 나가서 살면 그만이고 왔다 갈 때뿐이지 소용없고 손에다 일을 잡으면 만사를 다 잊어버리고 나아가 혼자 일하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데 뭐 자식들이 나 이런 줄을 어찌 알겠냐. 몰라. 모르지. 길을 가다가도 울음이 나오고 담배를 피다가도 울음이 나오고 내 욕심이지. 누가 하라고 했간디.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이셨다.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놓고 나오면 눈물이 났다. 땅에 발을 딛지도 않고 훨훨 날아다니시던 어머니가,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부지런히 일을 나가시던 어머니가, 앞산이 울리도록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웃던 어머니가 집에를 못 가고 병원 신세를 지다니.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어머니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던 그 3년이 가장 힘들었다. 병원에 며칠 있다가 시골에 가면 아이고 이제 살겄다 이렇게 좋은디 하시며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셨다. 제발 며칠이라도 몸이 안 아파서 시골에 오래 계시기를 바랐다. 병원에 오래 계시다 보니 어머니가 병원에 익숙해져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 가는 것이 눈에 보였다. 시골집, 논과 밭, 저 건너 알밤나무, 감나무, 동네 사람들, 그리고 이별이 있을 리 없다고 굳게 믿고 살았을
진매. 어머니는 그런 것들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다. 옛날에 어머니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어머니 제가 공동묘지 가서 바꿔다 드릴까요? 하고 농담도 했었다. 어떡하든 여기서 견뎌야만 한다. 어머니가 농사를 안 짓고 살았다면 이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았을까? 그 생각도 가끔 한다. 그렇지만 농사를 안 짓고 산 사람들도 아픈 건 매한가지다.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다. 가을. 봄은 가고 여름도 가고 병원에서 있으면 세월이 지질할 줄 알았더니 이것저것 다 지나고 설이 돌아오면 내 나이가 87인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이도 많이 먹었다.